자폐, ADHD와 같은 발달 지연의 아이를 둔 부모님들,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. 발달 지연이 보이거나 벌써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? 어떠한 부분들, 어떠한 요소들을 눈여겨봐야 하며 아이의 몸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해 하시던 부분들 오늘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. 한번 모여보세요. 매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발달 지연,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같은 현상들은 한 원인에서 시작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큰 그림으로 함께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떤 치료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 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푼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덧셈, 뺄셈을 잘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학적인 개념 플러스 도표에 대한 이해 플러스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 플러스 응용 능력 플러스 등등등 이제 여러 방면의 기능들이 함께 작용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그것보다 더 복잡한 뇌의 상태에 접근을 하려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. 그래서 현존하는 치료법도 그렇고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정보는 지금 흘러 넘치는데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오늘은 너무 복잡하지 않는 선에서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발달 지연의 현상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검사나 요소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. 먼저 간단하게 이제 큰 두 부분으로 나눠 봅시다. 한 부분은 이제 심정학적인 부분, 다른 한 부분은 대사적인 부분. 심정학적인 부분은 뇌와 관련이 있는 현상이니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겠죠. 그리고 대사적인 부분은 뇌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심정학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느냐? 이 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원시 반사입니다. 원시 반사는 무조건 첫 1년 안에 다 사라져야 돼요. 그래야 더 복잡한 회로들로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원시 반사에 대해서는 전 영상들에서 너무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근육 코어 근육, 자세 근육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아이가 이제 자세가 너무 축 처져 있거나 근육을 만져봤을 때 근육의 톤이 낮거나 한다면 뇌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사실 거의 대부분의 발달 지연 아이들, 특히 자폐 아이들은 여기 두 부분에서 거의 게임이 끝나요.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원시 반사 남아있고요. 특히 ATNR과 STNR 원시 반사 남아있고요. 그리고 코어 근육이 아예 없어요.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자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한번 아이 윗몸 일으키기 시켜보세요. 한 개도 힘들어하는 아이들 수두룩 하고요. 5개 이상 할 수 있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. 이 원시 반사와 코어 근육, 자세 근육만 제대로 잡혀 있어도 발달 지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 말은 뭐냐? 원시 반사와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위에 발달돼야 될 시스템들, 균형기관, 전정기관, 협응기관, 눈 통합기관, 말하는 협응기관 이 제대로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당연히 전두엽 자체가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게 증상입니다. 거의 대부분의 모든 증상들은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생기게 돼요. 이 상태에서 뇌가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못 받는다. 뇌의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? 그러면 뇌의 발달이 당연히 더 늦어지고 지연이 되겠죠. 그래서 대사적인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들어갈수록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지만 이제 큰 부분만 오늘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. 가장 중요한 산소 포화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는지 철분의 수치가 낮은지 높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영양소가 몸 안에 있는지 식단 확인하셔야 됩니다. 매일 가공식품 먹고 단 것들 많이 먹고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고 아니면 벌써 이제 비만이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특히 인슐린 같은 경우 그런다면 이제 뇌에 제대로 된 공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 다음 에너지 대사 미토콘드리아 잘 기능하고 있는지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여러 회로들을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기산 검사 같은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뇌, 장, 축
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장내 미생물들은 어떠한지,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의 균형은 어떠한지, 미생물들의 그 다양성은 어떠한지, 혹시 뭐 박테리아나 이스트, 효모 같은 이스트, 그 다음에 뭐 펑거스 이런 것들이 과하게 서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변 검사를 통해서 이것 또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장내 미생물, 특히 이제 장 쪽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장뇌축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뇌까지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. 그래서 또 이 대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장내 벽들에 누수가 있는지 혹은 이제 다른 염증 마커들은 어떠한지까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몰드, 곰팡이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, 혹은 다른 중금속, 환경 호르몬 등이 몸 안에서 정상 범위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는지, 혹여 특정 음식에 알러지나 민감도가 높지는 않은지까지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은 없애고, 장벽이 허물어져 있다면 다시 튼튼하게 복구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장벽이 살아나고, 그래야 뇌벽이 살아나고, 그로 인해서 염증을 낮출 수 있어요.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건, 특히 이제 발달 지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적 요인 중에 하나인 MTHFR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유전자는 모든 대사에 꼭 필요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 MTHFR 변형이 있다면 여기에 맞는 영양제를 또 처방해서 먹여야 제대로 된 대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신경적인 부분 플러스 대사적인 부분이 함께 치료가 들어가야 비로소 발달 지연의 증상들이 완화가 되고 다시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은 바꿔 말하면, 아무리 유산균을 먹고 장벽을 복원하고 식단을 깨끗하게 바꾸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신경세포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없고요. 이 다른 말로는 이제 신경 가소성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거나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정도입니다. 그리고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뇌 재활 운동이 들어가도 대사적인 문제가 있으면, 몸 안에 염증이 많거나 독성 혹은 독소가 있다 보면 재활 운동 또한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. 특히 발달 지연 아이들은 무조건 신경적인 부분의 처방 플러스 대사적인 부분의 처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.